자, 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일환으로 우리에게 큐브 위성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황경화 박사님 하고 싶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입 인재로 6호로 모셨는데 이거야말로 박사님이 전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딱 저의 일이었습니다. 네. 완전 전공 아니에요. 네. 우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뭡니까? 사람을 다시 한번 달에 보내겠다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네. 네. 이전에 달에 사람을 보낸 프로그램 이름이 아폴로였고요. 네. 그래서 아폴로의 쌍둥이 누인 아르테미스라고. 그때는 남자였고 이번에 여성이 여자. 우주인이 그렇죠. 갈 최초로 달에 갈 프로그램이죠. 네,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협력 하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우리도 여기에 사인을 하고 참여하고 있잖아요. 사인만 했죠. 사인만. 예. 네. 근데 이제 나사에서 올해 9월에 네. 2호를 쏘아 보낼 예정인데 우리나라에 큐브 위성을 실어 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맞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우리 거 실어 보내면 달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해진 차편이 있고 싫기만 하면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고. 만드는 건 이제 만들어야 되죠.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주선을 그러니까 가는 운송 수단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아하. 실을 룸이 하나 있었던 거죠. 조그만 룸이. 방이. 방이. 네, 우리가 직접 달까지 보낼 우주선을 아직은 만들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기 공간이 있으니 한국에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기회였죠. 공짜로 태워주겠다는데. 해외여행 가는데 비행기 티켓은 주는데 그냥 사람만 실어주라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거절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네네네. 저 아르테미스 1호는 뭘 했어요? 아르테미스 1호는 달에 다시 한번 로켓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사람과 우주선을 실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로켓하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우주선, 그러니까 네. 무인 상태에서 로켓만 한번 발사해본 실험이었죠. 그게 아르테미스 1호 프로그램이었고.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탔을 때 네네네. 달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되니까. 달에 가는 로켓을 만드는 첫 달에 번째는. 첫 번째는 달에 그거였고. 가는 것부터가 지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달에 가는 로켓을 쏘아 올렸고. 그거는 성공을 했고 SLS와 오리온 우주선이 한번 이제 무인 상태로 가는 거는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2호는 네. 사람을 태워서 달까지 가보는 거, 달의 궤도까지만 가보는 거가 2호고. 아하, 2호는 내리진 않고. 네, 맞아요. 달 주변을 도는 거, 오케이. 사람을 싣고 가서 도는 거였고, 세 번째는 달에 착륙하는 거. 달에 착륙하는 네. 거. 오케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근데 올해 2호를 쏜다는 거죠. 그렇죠. 24년 9월에 예정돼 있는데 아마 25년으로 연기될 것도 같다. 연기될 것 같지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2호를 쏘아 보내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큐브 위성 보내줄 테니까 실어라 했는데 이 얼마가 없어서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화나고 부끄러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70억이 없어서 달에 공짜로 지금 인공위성을 보내주겠다고 나사에서 제안을 했는데 못 보냈습니다. 70억이 없어서. 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 우리가 그 작년에 엑스포 할 때도 해외 순방비로 578억을 썼거든요. 그것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 249억에 예비비 329억을 긴급 편성해서 해외 순방을 하셨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잘 다녀오셨죠. 근데 저희는 70억이 없어서 달에 우리의 위성을 공짜로 실어주겠다는데 못 보낸 거죠. 금요일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전기세가 없어서 슈퍼컴퓨터 서 있다. 그렇죠. 컴퓨터도 못 돌리는데요, 뭐. 그거 말씀하셨는데 야 그거 진짜 믿기지 않는 일인데 정부 슈퍼컴퓨터인데 네네. 이게 우리 정부의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입니다. 네, 이게 너무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이요. 이거 왜 70억을 정부가 만들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정부 사이즈가 얼마나 큰데요, 예산이. 네네.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입장 표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일단,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게 이미 9월 말 10월 초인데 그래서 11월부터 만들기 시작해도 4월에 납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 개발 기간만 뭐 한 6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통상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기간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기간이었던 건 맞아요. 짧은 기간이 근데 맞는데. 큐브 위성이라는 게 애초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동해서 가능하게 만든 제안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 때문에 못 간 거죠. 그러니까 국내 우주항공 과학자들이 이건 6개월 만에 못 만듭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6개월 만에 물론 해보겠습니다. 도전적이지만. 네. 제안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온 게 맞는데 네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돈 때문에 그냥 안 한 거다. 네네. 예산 마련을 위해서 국회 상임위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게 긴급 예산이라도 편성하는 게 고작 70억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싶습니다. 되게 구차하네요. 말하고 나니까. 엄청 짜쳐요. 엄청. 국가 단위에서 700억, 7천억도 아니고 그렇죠. 국가 단위에서 70억이 없다고 이걸 거절한다는 게 진짜 야 과학자들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은 해보겠다고 의향서를 분명히 제출했고요. 가능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도 안 된다라는 건 예산 사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해명한 거 보면은 아르테미스 3호에 17억 원 예산을 배정했고 그걸로 3호를 한다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17억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17억.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하죠. 이런 이걸 거 하지 무엇을 말라는 할 수 얘기예요. 있습니까? 네. 네. 대통령이 우주 막 했는데 돈 들어가네. 하지 마. 네, 그렇죠. 그런 뜻 아닙니까? 아, 17억으로 국가 단위에서 우주 무엇을 하라는 프로젝트를 뭘 해요? 17억으로. 그렇죠. 예,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170억도 아니고 170억이나 1,700억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달에 유인 탐사하는 건데 17억을 주면서 뭘 계획을 세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네네. 여기 이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 위성을 실었다면 어떤 걸 얻게 됐었을 겁니까? 만약에 아르테미스 이후에 우리의 큐브 위성을 실었다고 한다면 원래 전문연구원과 또 다른 민간 업체가 이제 계획을 하기에는 탑재체를 우리가 기존에 저궤도에 올렸던 탑재체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만들어놨던 거. 예. 그것들을 좀 소형화시켜서 갈 거여서 달까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동안에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예정이었어요. 방사선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 방사선은 3호에 우리 황 박사님 전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계속 있었으면 이 탑재체 만드는데 제가 개발에 참여했을 건데요. 어쨌든 달까지 가는 동안에 우주에서 얼마만큼 방사선을 피폭될지, 달 궤도에서 머무를 때 인체에 얼마만큼 방사선이 피폭될지를 그렇지. 고도별로, 달의 고도별로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실험이 됐을 거거든요. 세계 최초에. 그렇죠. 그런 실험을 안 해봤어요? 못했죠. 지금 못하게 되었잖아요. 예산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실험을 안 했어요? 네네. 왜 안 했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다가 사람을 태워서 보낼 거면 방사선을 얼마나 쬐게 되는지 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미리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네. 그전에는 그런 측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생 좀 하라고 하고 그냥 보낸 건가? 이전과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목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동안이나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이 방사선을 얼마나 피폭될지까지는 고려할 정도로는 상세하게까지는 그냥 가서 찍고 돌아오는 네, 거니까 고민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머물 수도 살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만약에 달에서 뭐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 몸에 방사선이 얼마나 피폭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거나 거기서 뭐 뭘 타고 다닌다거나 어떻게 하는 뭘 차폐할 만들 것인가. 때 그 모든 물건들의 방사선 차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니까 환경을 먼저 측정하러 가는 거였어요. 이거 중요한 실험이었네. 네네. 그걸 근데 그 이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런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번에 측정하면 우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주항공 이 개발할 때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이제 참고 자료,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를 자꾸 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국제협력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동등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거 줄게, 너 이거 줘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죠. 아하.
그것도 문제고 사실 이거 사실 우주에는 뭔가 한 번씩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달에 가본 경험이 다누리밖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뺑뺑 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건. 예. 달의 상공에 100km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고도에서의 값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면서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이런 값들을 측정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값도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체를 원래 회사에 맡길 다른 회사들에 맡길 예정이었는데 그 회사들도 우주에서 뭔가를 운영해 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스페이스 헤리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회사들이 거기에서 그 부품들 하나하나를 우주에서 한번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면 그걸 외국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 껴주는구나. 네. 그렇지. 우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해봤니, 니네? 그거예요. 우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그거 해봤니? 어. 그래서 우주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면 다른 국제 미션에 파트너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경험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회사들하고 다 같이 일을 해요. 너는 메모리를 만들고 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고 너는 FPGA를 만들고 그 모든 회사들이 같이 한 번씩의 경험만 쌓아도 다음번에 우주 미션에 그 회사들이 이름을 걸고 참여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영업사원 이루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제안 온 거를 왜 거절을 해? 우리가 거꾸로 거기 실어달라고 해도 공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할 당연하죠. 텐데. 우주에서는 그 공간하고 무게 제한, 파워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일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 정부라서요. 이게 이제 R&D 예산 삭감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기존에 원래 가겠다고 한 계속 과제들도 그 예산이 거의 30%, 40%, 50% 깎였는데 새로 신규 과제를 밀어넣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신규 새로운 아이디어는 지금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큐브 위성을 만들 돈이 없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만들 돈 자체가 없는 거. 만들기만 하면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니네 거 있으면 실어줄게 네. 했는데 그 큐브 위성을 만들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우주 항공계가 굉장히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그렇다. 무언가를 해보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주 항공에 대해서 미래를 열겠다고. 언급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언급을 하지 말았어. 이게 눈에 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띄면 안 되겠다. 네네. 지금 어쨌든 과기정통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네네. 못했다. 큰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긴급 편성하는 것도 시도를 해봤었어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출연연구원의 예산 구조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묶여 있어서 24년도 예산은 작년 5월, 6월에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국회에 제출이 돼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반기에 다른 예산을 쓸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이 들어와도 뭘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고 네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의지가 있던 방안을 찾기도 했을 당연하죠. 텐데 그냥 긴급 예산을 편성한 일이 정부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한두 번이 아닌데 과거에 그랬던 적이 없는가 그러면 네네.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럼 꼭 보내야 되나 달에 그리고 마음 거죠. 예산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해명에서는 예산 뭐 일정 다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자가 박사였습니다. 네.